이번 차시는 산업 발전 전략으로서 수출 중심 전략과 수입 대체 전략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이 종전된 이후 많은 신생 독립국들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러한 국가들은 산업화 수준을 높이면서 경제 성장을 이룩하고 그리고 국가의 전반적 소득 수준이 높아질 것을 예상하면서 산업 발전 전략을 추진하게 됩니다. 이러한 이들 국가가 추진했던 이러한 산업화 전략에는 크게 균형 성장과 불균형 성장으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균형 성장은 산업 전반을 균형 있게 성장시키는 것이고, 불균형 성장은 산업의 일부만 선택해서 집중적으로 투자된 산업만 발전시키는 전략입니다. 이러한 균형 성장과 불균형 성장을 통상정책, 즉 무역과 관련하여 연결하게 되면 수출 중심 전략과 수입 대체 전략으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수출 중심 전략입니다. 산업 발전을 수출을 상승시킴으로써 추진하는 것을 말합니다. 보통 수출 가치화로 불리는 발전 전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잠재적으로 대규모 수출 시장을 가진 산업을 성장시킬 수 있도록 산업에 여러 가지 특혜를 제공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정책적으로 수출 중심 기업에 기술을 제공하거나 혹은 특혜 대출을 해주거나 그리고 수출 쿼터에 따른 장려금 등을 지급하거나 이런 방식의 집중적인 투자 육성 정책을 펴므로써 수출 산업을 적극적으로 육성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수출 중심 전략의 특징은 먼저 불균형 성장과 정부가 주도한다라는 점입니다. 수출 중심 전략은 잠재적으로 수출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산업에 대해서만 정부가 재원을 조달하고 정책적 특혜를 제공함으로써 이러한 산업만 발전시키게 되는 것입니다. 잠재적으로 수출 경쟁력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산업 분야에 대해서는 크게 신경을 쓰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 국내 산업은 불균형적으로 발전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대체적으로 수출 중심 전략을 선택을 하게 되면 공업 및 제조업 분야가 선택되고 상대적으로 농업 분야는 방치가 됩니다. 그리고 특정 산업에 대한 의도적인 지원은 정부의 의도가 많이 반영될 수밖에 없습니다. 즉, 전 세계 시장에 혹은 그 당시 경제적 환경도 고려하지만 이것과 함께 정부가 어떠한 의도를 가지고 있느냐도 수출 중심 전략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다음으로는 내수 시장보다는 수출 시장에 보다 많은 관심을 둔다라는 특징을 보이고 있습니다. 저개발 국가나 개발도상국들은 국민소득이 낮습니다. 비교적 낮기 때문에 이러한 낮은 국민소득은 낮은 수준의 시장 수요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국내 내수 경제는 그다지 관심을 끌 수가 없습니다. 내수 시장은 수출 산업이 성장해 국민들의 소득 수준이 높아지면 대규모의 수요가 이 노동자들에 의해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때부터 내수 시장에는 관심을 갖게 되고 그 전까지는 내수 시장보다는 수출 시장에 훨씬 더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게 됩니다. 그 다음 특징은 세계 경제 질서에 빠르게 편입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수출을 한다는 것은 무역의 비중이 높아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만큼 세계 경제 질서에 많이 연계되고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수출 중심 전략은 한국, 대만, 싱가포르와 같은 동아시아 국가들이 경제 발전을 하기 위해 채택했던 전략입니다. 이러한 수출 중심 전략의 장점은 천연자원 및 자본의 부족함을 쉽게 극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천연자원이 부족할 경우에 특정 산업에만 집중하든지 혹은 공업화를 통해
자원을 수입해 완성품이나 반완성품을 만들어 수출하는 형태로 산업 발전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또한 자본이 부족할 경우 국제경제 시스템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아야 하는데 국제통화기금이나 세계은행과 같은 국제경제 시스템은 수출 중심 전략을 선호했습니다. 상대적으로 수출 중심 전략을 추구하는 국가들에게 보다 더 용이하게 자금을 제공해주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장점 중에 하나는 비교 우위 확보가 용이하다는 것입니다. 특정 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하는 만큼 아무래도 경쟁력을 확보하기가 굉장히 용이합니다. 더불어 비교 우위를 갖추게 되면 수출이 상승하게 되고 이는 많은 돈을 벌어들일 수 있는 것으로 연결됩니다. 다시 이 돈을 재투자하고 결국은 대규모의 생산이 가능해짐으로써 규모의 경제를 실현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규모의 경제가 실현된다면 다시 생산비 하락 효과를 가져옴으로써 경쟁력을 또 갖추게 되는 것입니다. 일종의 선순환 사이클이 구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장점으로 외환 유입이 원활하다는 것입니다. 수출을 많이 하게 된다면 아무래도 외부로부터 자금 유입이 원활해진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마지막 장점으로 세계 시장에 대한 대응력이 증가한다는 것입니다. 지속적인 수출 증대를 위해 항상 세계 경제 상황과 시장 사정의 변화를 민감하게 고려해서 세계 시장 정보 수집 능력과 상황 변화에 대한 대응력이 좋아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장점이 있는 반면 단점 역시 존재하게 됩니다. 첫째, 발전 및 소득 불균형이 심화된다는 점입니다. 수출 중심형 전략의 가장 큰 단점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는데 수출 중심 전략을 선택하게 되면 산업 간 불균형이 갈수록 심화되는 구조로 경제 발전이 진행이 됩니다. 특히 농업 분야는 갈수록 비교 열위가 심해지게 되는데 또한 정부가 의도적으로 선택한 산업 분야에 종사하는 노동자의 소득은 상당히 증가하지만 그렇지 못한 분야에 종사하는 노동자의 소득은 상대적으로 그렇게 높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그에 따라서 소득 불균형도 심화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단점은 국민 경제가 세계 시장의 변화에 매우 취약해진다는 것입니다. 내수 시장이 강하지 않기 때문에 수출 중심으로만 전략을 펴게 된다면 세계 경제 사이클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습니다. 국제적으로 경기가 좋지 않으면 타격은 커지고요. 더불어 국제 수준 또는 지역적 수준이나 경제적으로 연계된 다른 국가의 경제 문제 또는 금융 문제에도 영향을 받아서 우리 국가의 금융위기나 외환 위기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수입 대체 전략입니다. 외부에서 수입하는 물품을 자국에서 직접 생산하여 충당하도록 산업 발전을 추진하는 형태입니다. 수입 대체 전략의 특징은 자국의 산업을 보호하거나 수입 대체 산업을 육성하는 것입니다. 산업 성장 초기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수준까지 자국의 산업을 보호할 수 있다는 특징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입 의존도가 높은 산업에 대해 수입품을 대체할 수 있는 산업을 육성하는 것이 기본적인 전략의 로드맵입니다. 또 다양한 관세 및 비관세 장벽을 활용하여 자국 산업을 보호하는 특징도 보이고 있습니다. 수입품이 자국 국민 경제에 쉽게 영향을 미치지 못하도록 관세나 비관세 장벽을 활용하게 되는데 관세 장벽은 수입품에 대해서 높은 관세를 부과함으로써 수입품이 자국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법입니다. 비관세 장벽은 관세 이외의 방법, 예를 들어 수입품에 대한 국민적 의식이나 인식을 부정적인 방향으로 만든다거나 또는
수입품의 유통 경로를 국내 생산품에 비해 좀 더 복잡하게 만들거나 수입되는 물품의 양을 한정시킴으로써 수입품이 많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만드는 방법들을 비관세 장벽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산업의 규모가 수출 정신 전략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작다라는 특징을 보이고 있습니다. 내수 시장에서 발생하는 수입품을 대체하기 위한 산업만을 육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 타겟은 세계 시장이 아닌 주로 국내 시장에 한정됩니다. 결국 수출 중심 전략에 비해서는 산업 규모가 작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과거에 칠레나 아르헨티나, 브라질 등의 중남미 국가들이 산업 발전을 위해 채택했던 전략이 이 수입 대체 전략입니다. 이러한 전략의 장점은 첫 번째, 대체적으로 산업 간 균형 발전 추진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수입 대체 전략은 수입품에 비해 경쟁력이 약한 산업을 육성해 수입을 대체하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비교 열 위에 있는 산업에 대한 투자와 육성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결국 기존의 비교 우위에 있는 산업과 함께 비교 열 위에 있는 산업이 성장됨으로써 균형 발전 추진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둘째, 산업 생산력이 증대되는 것입니다. 국내에서 생산되지 않거나 생산이 부족한 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게 되는데, 이러한 부분들을 생산하게 됨으로써 산업 생산력이 증대가 되는 모습을 보입니다. 이렇게 생산력이 증대가 되면 수출 경쟁력 부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장점이 존재합니다. 세 번째 장점은 해외 기업의 국내 유치를 유도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관세 및 비관세 장벽 등을 활용해 수입품의 영향력을 줄이게 되기 때문에 이러한 물품을 생산하는 해외 기업들은 높은 관세를 회피하고 판매량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이러한 관세 및 비관세 장벽을 부과하는 국가에 직접 투자를 통해 그 국가 내에 공장을 짓고 물품을 생산하게 됩니다. 네 번째 장점은 무역 수지를 개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단기적으로는 수입 대체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원료 수입 및 시설재 등을 수입함으로써 단기적으로 수입이 급증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장기적으로는 수입을 대체하는 산업들이 발전함과 동시에 수입이 줄어들므로써 국민 경제의 대외 의존도를 줄이고 무역 수지를 개선하는 데 기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정책 실행의 용이성이 존재합니다. 단순히 관세나 비관세 장벽을 활용하는 것만으로도 수입 대체 산업을 보호하거나 간접적으로 육성할 수 있다는 점, 이 점이 특히 정책 실행의 용이성을 높이는 요인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장점에 비해 단점 역시 존재합니다. 국내 산업 보호가 산업 경쟁력으로 연계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상당히 불투명하다는 것도 단점이 될 수 있습니다. 수입을 제한하고 대체 산업을 육성함으로써 국민 경제를 보호할 수는 있지만 이것이 직접적으로 산업 경쟁력의 확보로 연계된다라고는 볼 수 없습니다. 특정 산업이 경쟁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기술, 숙련공, 경영 능력 등 다양한 요소들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개발도상국들은 이러한 능력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수입 대체 산업을 육성하게 된다면 시장에서 경쟁 없이 보호만 되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보호 아래 기술이나 숙련공, 경영 능력 향상 이런 것들은 기대하기가 어렵게 되는 것입니다. 즉, 보호무역은 효율적이지 않은 산업을 생존하게 할 수는 있지만 비효율적인 산업을 효율적으로 만들지는 못한다는 것입니다. 다음의 단점으로는 교역 감소가 있습니다. 수입 대체 전략은 일종의 자급자족적 발전을 추구하는 경제 형태입니다. 수입품을 대체하고 관세 및 비관세 장벽을 사용하면
교역이 감소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로 인해 특정 국가의 총 생산량이 감소하여 성장률이 감소할 수도 있으며 심할 경우 세계 경제 시스템과의 연계가 약해짐으로써 고립형 경제가 형성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 단점으로는 시장 불만과 산업 저효율입니다. 수입품을 대체하여 질적으로나 양적으로 부족한 국내 생산 대체품이 활용될 경우에는 시장의 불만이 커지고 이는 내수 시장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가 있습니다. 더불어 전반적으로 산업 분야의 저효율을 발생시킬 수 있다는 단점이 존재합니다. 지금까지 산업 발전 전략으로서 수출 중심 전략과 수입 대체 전략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이번 차시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